미국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것, B컷을 단행한 것, 시장에서는요 경기 침체로 느낄까요? 일단 국제유가를 보면 경기 침체로 느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양이라고 만약에 0.5%포인트 인하한 것을 경기 부양이라고 이게 판단을 했다면 국제유가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69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69.96달러였습니다. 배럴당 서부 텍사스한 중진유가. 지난 9월 10일에 65.14달러까지 떨어졌다가 9월 17일에 69.96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게 69달러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 강하게 경기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의 신호가 터졌다 이 말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제유가는요 경기가 좋으면 올라갑니다. 공장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원유 수입이 늘어납니다.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가 늘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경기 침체다 이러면 수요가 떨어지잖아요. 수요가 떨어진다는 그 자체만으로 국제유가는 내려갑니다. 게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중동에도 전쟁, 유럽에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터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게 전쟁이 2개나 터져 있는데도 유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것은요 침체의 신호가 전쟁의 위기보다 유가에는 더 크게 작동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쟁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유가를 보고 있으면 경제 위기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은요 여러분 연초부터 보면 WTI는 마이너스 4.1%나 빠졌어요. 1월에는요 71.97달러였거든요. WTI 서부 텍사스한 중진유. 근데 69달러로 떨어졌잖아요. 두바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75.97달러가 3.1% 떨어져서 73.6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북해산 브렌트유 75.89달러입니다. 이게 72.78달러로 마이너스 4.1%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거 연초보다 떨어지고 B컷을 단행하고 단행하지 않고 B컷을 단행하기 전과 단행하기 후에 유가가 오르고 이것은 결국 경기 침체의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 국제금값이 떨어졌잖아. 국제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2576.60까지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걸 보면 위기가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최고점에 올랐을 때 국제유가는 최고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보시자고요. 코로나 위기 때 보면 2020년 8월 6일에 지금 최고까지 올라갔잖아요. 위기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월에 터졌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여기 가니까 최고까지 올라갔거든요. 저는 그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진짜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국제금값이 9월 18일에 2576.60달러까지 떨어진 것은요. 지난 9월 13일에 2610.7달러까지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선반영돼서 먼저 올라갔고요. 0.5% 금리 인하하더라도 시장에서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선반영 이미 돼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요. 국제금값이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자마자 이게 2624달러까지도 올라갔거든요. 24달러까지도.
24달러까지도 올라갔는데 50달러 이상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선반영해서 국제 금값이 최고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요 경기 침체의 기운이 더 있고 또 국제 금값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핵심이 말입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말입니다. 미국 국채 2년물하고요.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사실 2022년 3월 29일에 역전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을 오랫동안 맡기면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데 이자를 적게 줍니다. 돈을 단기간에 맡겼을 때 이자를 많이 줘요. 2년물이 금리가 2.450%였고요. 10년물이 금리가 2.380%였습니다. 역전된 거죠. 그런데 이 역전이 말입니다. 2024년 9월 6일에 정상화됐습니다. 이 정상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실제 경기 침체 11번 중에 10번은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후에 정상화되는 시기에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9월 6일에 정상화가 됐고요. 금리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금리 차가 이제 0.062가 9월 6일이었거든요. 9월 19일 현재 0.108%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화 됐는 것도 당연한 데다가 금리차가 많이 난다. 그러면 경기 침체 신호는 더 빨라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기감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면요. 원자재 가격은 실물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떨어진다. 이 말은 침체가 임박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어떤 많이 회자가 된다는 뜻입니다.